안녕하세요. 키킬룩입니다. 2026 호주 오픈 남자 단식 4강 공식 프리뷰 들어가겠습니다. 경기 일정부터 일단 정리하죠. 한국 시간 금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알카라스 대 지베레프, 이어서 나이 세션으로 오후 5시 30분부터 노박 조코비치 대 야닉 시너가 대결합니다. 자, 먼저 조코비치 대 시너의 4강전부터 프리뷰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코비치가 시너를 이기려면 아마도 기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코비치는 이번 대회 하늘이 도와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운이 좋았죠. 첫째, 3회전까지 대진운이 굉장히 좋았고요. 둘째, 16강전에서 야쿤 맨식이 기권을 해서 충분히 쉬었고, 셋째, 무세티에게 8강전에서 세트스코어 0대2로 끌려가 패색이 지쳤는데 무세티가 불의의 부상으로 기권을 해서 어부지리로 4강에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행운의 여신이 4강 신호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의 한 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희망을 볼 수도 있다는 것에도 작은 한 표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일단 4강까지 올라온 조코비치는요, 자신감,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야닉 시너보다 한 수 아래인 무세티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38살 노장의 현타가 제대로 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자회견에서요, 조코비치가 한 기자의 다소 부적절한, 무례한 질문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now at the back end of your career, you're chasing Yannick and Carlos. Is it I'm possible- chasing Yannick and Carlos? In which sense? in terms of winning Grand Slam titles just right now? So I'm always the chaser and I'm never being chased. In the meantime, you won 24 Grand Slams. But I'm saying it's Thanks. It's worth saying that sometimes, right? Sorry, I should have. Yeah, put that- should yeah. have No put that worries, in the no middle. worries. I find it a little bit disrespectful that you kind of miss out on what happened in between, where the times when I started chasing, as you say, Rafa and Roger, and now that I'm chasing Carlos and Yannick, and there's probably about 15-year period in between where I was dominating the Grand Slam. So I think it's important to put that in prospect and in perspective. I don't feel like I'm chasing, to be honest. 자, 기자의 질문 의도는 알겠는데 표현 방법이 틀렸죠. chasing, 뒤쫓는다라는 단어를 써서 조코비치를 불쾌하게 만든 겁니다. 그것보다는 chasing보다는 챌린저, 도전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했을 텐데 기자의 질문 방식은 좀 아쉬웠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그런데 볼 수 있듯이 조코비치의 8강전 당시 심경 그다지 썩 좋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어둠이 있으면 빛도 있죠. 긍정적인 측면으로 한번 조코비치의 현 상태를 보겠습니다. 조코비치는요, 야닉 시너를 만나기 전까지 코트 위에서 총 547분, 약 9시간 정도만 뛰었습니다. 자, 그가 늘 평소에 말해왔던 대로 시너와의 대결을 앞두고 체력적인 데미지가 전혀 없는 몸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조코비치는 무세트전에서 요 근래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컨디션 조절에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랜드슬램을 24번이나 우승한 조코비치가 메이저 대회에서 2경기 연속으로 최악의 컨디션을 보일 것이다? 그렇지 않을 확률도 높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조코비치가 왜 무세티전에서 그렇게 헤맸는가는 간단하게 짚어보고 싶습니다. 조코비치는요, 1세트 첫 두 번째 게임까지 아주 공격적이고 시원시원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요. 그걸 왜 했을까요? 4강 시너를 만나서 제대로 싸워보려면 체력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롱랠리를 안 가고 빨리빨리 포인트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실제로 시너를 만났을 때 이렇게 쳐야만 시너를 물리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안 따라준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조코비치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작은 조건, 그것이 바로 야간 경기 배치입니다. 조코비치는 호주 오픈 낮 경기를 극혐합니다. 사실 야닉 시너가 낮 경기에 취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만 조코비치는 그 이상입니다. 지난 32강전에서 시너가 그 스피리지와 낮 경기를 하게 된 사연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조코비치가 야간 경기를 토너먼트 디렉터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자, 호주 오픈 야간 경기의 특징은 낮 경기보다 코트 표면 속도, 공의 이동 속도가 대폭 느려집니다. 빠른 오펜스 위주의 선수들에게 조금 불리하고요. 서브 리턴이나 디펜스에 유리해지는 환경이 조성이 되죠. 이게 바로 조코비치가 가장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자, 야닉 시너는요, 별도의 게임 플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벤 쉘턴전에서 보여줬던 그 테니스 머신과 같은 스트로크와 서브 리턴 능력을 그냥 있는 힘껏 제대로만 발휘해주면 됩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하지만 조코비치는 시너를 꺾기 위해서 서브 앤 발리, 네트 플레이, 드롭샷 등 베이스라인 랠리 외에 다른 요소들을 무지 많이 섞어야만 이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걸 38살, 39살로 접어드는 조코비치가 해낼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테니스 공도 둥글고요. 스포츠는 기적을 때때로 선물하기도 합니다. Good news and bad news. The good news is this directly is what he wanted, talking about last year. Every time I got to the semis, my tank was low. This is as full a tank as you can possibly get going into the semis. So that's one in the green check column. The rough part is the first two sets of this match, Djokovic just tennis-wise, he wasn't there. He said he just wasn't feeling the ball at all, and that's not a great feeling in the previous match going in playing Yannick Sinner. He's got to not just execute at a high level, he has got to play one of his best matches that he's played in the last 18 months to, I think, play even with Yannick Sinner. And then what happens in the big points happens in the big points. 자, 4강 첫 번째 경기인 알카라스와 즈베레프의 대결.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승부의 관전 포인트는 오직 하나, 즈베레프의 서브입니다. 즈베레프의 첫 서브가 70% 이상 들어가야만,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비로소 대등한 승부를 펼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이게 안 되면 승부는 알카라스의 완승으로 끝날 것입니다. 즈베레프의 서브가 좋다는 가정하에 승부를 예측해보는 것은 흥미로울 텐데요. 자, 상대 전적 6승 6패로 팽팽한 이 둘의 대결에서 일단 레퍼런스 부분, 최근 하드코트 대결로 한정을 시켜야겠습니다. 작년 신시내티 마스터스 시리즈 준결승전에서 알카라스가 6대4, 6대3으로 무난하게 이겼는데요. 눈여겨볼 지점은 즈베레프 서브 성공률이 75%로 아주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카라스가 즈베레프 서브를 철저히 봉쇄했다는 점입니다. 즈베레프의 첫 서브 득점률이 54%에 그쳤는데요. 그만큼 알카라스의 리턴이 즈베레프의 강서브를 막았다는 뜻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레퍼런스 북으로 2년 전 호주 오픈 8강전을 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경기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즈베레프가 서브 로봇 같은 엄청난 강서브 성공률로 알카라스를 3대1로 이겼습니다. 첫 두 세트는 즈베레프의 서브 성공률이 정말 경이적이었는데요. 85%, 90%에 육박하는 무시무시한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때의 완패 경험이 알카라스에게 약이 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호주 오픈 명사회자 짐 쿠리어의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These guys played in the quarterfinals here 2 years ago, and Zverev beat him, but really Alcaraz helped him. I mean, Alcaraz kind of beat himself with some bad tactics on the court. He did not play to Sasha's forehand in the biggest moments of the match, and Zverev was getting tight. He was not accelerating on that forehand. And for whatever reason, Alcaraz kept attacking the backhand, played right into his hand. So if he gets the tactics right, Zverev's going to have to hit the forehand down the line big. That's going to be the most important shot on the court for Zverev. If he can hit the forehand down the line, he can keep Alcaraz a little bit guessing. 당시 대결의 하이라이트는 백핸드 랠리 대결이었는데요. 즈베레프가 10개의 백핸드 위너를 터뜨린 반면에 알카라스는 3개의 위너에 그쳤고, 그리고 언포스트에라는 18개나 저지르면서 이 랠리 대결에서 완패를 했습니다. 자, 쿠리어의 지적처럼 알카라스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년 전 알카라스의 백핸드와 지금은 또 달라졌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죠. 자, 즈베레프는 무엇보다 세트 초반 서브 브레이크를 절대 피해야 할 것이고요. 어떻게든 승부를 4대4, 5대5 그리고 타이 브레이크까지 몰고 가서 알카라스의 균열을 기다리는 작전을 취하는 게 현실적인 필승 전략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강 프리뷰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모든 징후는 CR대전, RC대전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 모두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사실, 빅2와 그 아래 단계의 선수들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그리고 그 격차를 좁히는 건 단기간에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프랑스 오픈, 윈블던, US 오픈, ATP 파이널스에 이어서 5번 연속 메이저 무대에서 우승을 놓고 대결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만약 그 시나리오가 깨진다 하더라도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미러클, 기적이라고 불러도 아깝지 않을 놀라운 사건이 될 테니까 어찌됐든 테니스 팬들은 2013년 이후 13년 만에 성사된 호주 오픈 1, 2, 3, 4번 시드의 준결승 대결을 즐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